님들, 하락장에서 10억 벌었다는 사람들 알고 있었어? 코스피 공매도 대기 자금이 140조를 넘었어. 사상 최대야. 그 말은 뭐냐면 시장에서 떨어진다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많다는 뜻이거든. 근데 웃긴 건 이 와중에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자산을 불리고 있다는 거야. KB금융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가 47만 6천 명이야. 전체 인구의 0.92%. 근데 이 사람들이 전체 금융자산의 61%를 쥐고 있어. 하락장을 겪을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져.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하락장에서 부자들이 쓰는 5가지 방어 공식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지금부터 집중해. 이거 중요해. 먼저 하락장이 뭔지부터 제대로 알고 가자. 대부분 하락장이라고 하면 내 주식 떨어졌네, 망했네 이렇게 생각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하락장은 주가가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진 상태를 말해. 기술적으로는 베어마켓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건 이거야. 하락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거야.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탐욕을 부려라. 이게 그냥 명언이 아니야. 실제로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후 수익률이 3배를 넘겼어. 하락장은 백화점 세일이야. 정품이 반값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매장 밖으로 도망치거든. 근데 부자들은 그때 카트를 끌고 들어가. 경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공포와 탐욕의 시소 위에 서 있어. 그럼 진짜 핵심으로 들어갈게. 하락장에서 개미가 돈을 잃는 이유 딱 하나야.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야.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자산가들은 하락장 전에 이미 움직여. 근데 개미는 하락장이 온 다음에 패닉셀을 해. 이 시간차가 전부야. 실제로 2025년 3월 공매도 재개 첫날 코스피랑 코스닥이 3% 급락했잖아. 그날 개인 투자자 순매도 금액이 얼마였는지 알아? 수천억이야. 반면 외국인은 순매수로 돌아섰어. 똑같은 시장, 똑같은 뉴스를 봤는데 행동이 정반대인 거야. 내가 리포트 17개를 뜯어서 분석해봤어. 패턴은 항상 같았어. 개미는 뉴스를 보고 움직이고 부자는 구조를 보고 움직여. 이 차이가 하락장에서 10억을 만드느냐, 계좌가 반토막 나느냐를 가르는 거야. 진짜 질문은 시장이 떨어지냐 마냐가 아니라 떨어질 때 내 돈이 어디에 있느냐야. 잠깐, 이거 알고 있어? 사실 부자들은 하락장을 막는 게 아니라 하락장을 이용하는 구조를 미리 짜놓는 거야.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하나씩 까볼게. 첫째, 자산 배분이야. 이게 제일 중요해. 부자들은 절대 한 바구니에 달걀을 안 담아.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지. 근데 실제로 실행하는 개미는 10%도 안 돼. 하나투자증권 리포트 기준으로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비율이 나와 있어. 주식 50%, 채권 40%, 금 10%. 이 비율로 1973년부터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어떤 하락장에서도 최대 손실이 15% 이내로 묶여. 반면 주식 100%로 갔으면 최대 손실이 50%를 넘긴 적이 있어. 이걸 쉽게 말해줄게. 자산 배분은 방탄조끼야. 총알이 날아와도 심장은 지키는 거지. 총알을 안 맞겠다는 게 아니야. 맞아도 죽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야. 2025년 서울 머니쇼에서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주식 53%, 채권 37%, 금 7%, 현금 3%로 운용한 포트폴리오가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 8.2%를 기록했어. 같은 기간 코스피에 올인한 사람은 마이너스 3%였어. 님들, 이게 구조의 차이야. 둘째, 금이야. 2026년 지금 금값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 온스당 5,000달러를 뚫었어. 한돈에 거의 100만 원이 넘는 시대가 온 거야.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 금값 전망을 5,400달러로 상향했어. 일부 IB는 6,900달러까지 간다고 봐. 왜 이렇게 뛰냐고? 3가지야. 하나,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어. 특히 중국 인민은행. 둘, 달러 약세 기대감. 셋,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무역 분쟁,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 돈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 그 안전한 곳이 금이야. 금은 경제 방공호거든. 폭탄이 떨어질 때 밖에서 뛰어다니면 죽어. 방공호 안에 들어가야 살아남지. 금이 바로 그 방공호야. 참고로 ACE KRX 금연물 ETF는 2026년 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15%를 넘겼어.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어. 하락장에서 금이 왜 중요한지 숫자가 증명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 금은 배당이 없어. 이자도 안 줘. 그러니까 금을 100%로 가면 안 돼. 포트폴리오의 7%에서 10% 정도를 금으로 채우는 게 정답이야. 여기서 반전이 있어. 대부분이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 하락장에서 진짜 돈 버는 무기는 방어만이 아니야.
하락 자체에 돈을 거는 도구가 있어. 셋째, 인버스 ETF야.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할게. 보통 ETF는 시장이 오르면 돈을 벌잖아. 인버스 ETF는 반대야. 시장이 떨어지면 돈을 벌어. 하락에 베팅하는 거지. 이걸 비유하면 보험이야.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 사고 안 나게 바라지만 사고가 나면 돈을 받으려고. 인버스 ETF도 마찬가지야. 하락장이 안 오길 바라지만 하락장이 오면 손실을 상쇄해주는 보험 역할을 하는 거야. 실제로 2026년 3월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ETF를 1213억 원 순매수했어.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15조 3074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찍었고, 이건 시장이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인버스 ETF는 장기 보유하면 안 돼. 이건 하루 단위로 수익률이 리셋되는 구조거든. 쉽게 말하면 단기 보험이야. 한 달짜리 여행자 보험을 12달 연장하면 비용이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인버스도 마찬가지야. 단기 해지용으로만 써야 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이내. 이걸 넘기면 오히려 독이 돼. 넷째, 배당주야. 하락장에서 배당주가 왜 강한지 알아?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은 꼬박꼬박 들어오거든.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해. 비 오는 날 우산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락장에서는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이 왕이야. 미국의 JPI라는 ETF를 보면 월 배당을 주면서도 하락장 방어력이 뛰어나.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옵션을 팔아서 추가 수입을 만드는 구조야. 월급 받으면서 부업까지 하는 거지. 국내에서는 SGHD를 추종하는 ETF들이 인기야. 매년 배당금이 늘어나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하락장에서도 연평균 수익률이 7%에서 9% 사이를 유지했어. 배당주의 핵심은 이거야. 주가가 빠져도 배당이 계속 들어오니까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어. 패닉셀을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배당금으로 떨어진 주식을 더 사면 하락장이 끝났을 때 자산이 2배로 불어나 있는 거야. 다섯째, 이게 진짜 2026년에만 쓸 수 있는 카드야. 국민성장펀드. 2026년 6월에 출시되는데 규모가 150조 원이야.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 최대 20%까지 손실이 나도 정부가 먼저 메워줘.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200만 원 손실이 났어. 그러면 그 200만 원은 정부가 부담하는 거야. 내 원금은 그대로인 거지. 여기에 투자금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해줘. 7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야. 일반 금융상품 세율이 15.4%인 것 대비 거의 절반이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우선 가입 자격도 줘. 근데 조건이 있어. 3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해. 중도에 빼면 세제 혜택 전부 추징돼. 그리고 투자 대상이 첨단 전략 산업이야. 반도체, AI, 바이오. 즉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찍은 산업에 투자하는 건데, 손실은 정부가 20%까지 깔아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구조야. 이걸 비유하면 이래. 님이 치킨집을 열었어. 근데 나라에서 야, 처음 손해보는 건 내가 메워줄게. 대신 3년은 해봐 라고 하는 거야. 이런 조건이면 안 할 이유가 있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알려줄게. 이게 핵심이야. 자, 그럼 이 5가지를 실전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봄의 흐름을 추적해볼게. 님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라고 치자.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야. 이걸 부자들 방식으로 배분하면 이렇게 돼. 첫째, 주식형 ETF에 50만 원. 둘째, 채권형 ETF에 30만 원. 셋째, 금 ETF에 10만 원. 넷째, 배당 ETF에 10만 원. 그리고 6월에 국민성장펀드가 나오면 주식형 ETF 비중에서 일부를 국민성장펀드로 옮기는 거야. 하락장이 감지되면 인버스 ETF를 5%에서 10%만 편입해서 해지를 걸어. 이 구조를 3년만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 연평균 수익률 8%로 복리를 돌리면 100만 원씩. 3년이면 약 3,980만 원이 돼. 여기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하면 실질 수익률은 두 자릿수를 넘겨. 이걸 10년으로 늘리면 1억 8천만 원이야. 여기서 월 투자금을 200만 원으로 올리면 10년 후 3억 6천만 원. 추가 소득이나 보너스까지 합치면 10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물론 세상에 100%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해. 하락장에서 손실이 제로라는 건 불가능해. 근데 손실을 15% 이내로 묶고 회복기에 2배로 먹는 구조를 만드는 건 가능해. 그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거야.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들어. 정리할게. 첫째, 자산 배분. 주식 채권금을 오홍사열 휘공으로 배분하면 어떤 하락장에서도 최대 손실 15% 이내로 묶을 수 있어. 둘째, 금. 경제 방공호야. 2026년 금값 온스당 5,000달러 돌파했고
골드만삭스는 5,400달러까지 간다고 봐. 포트폴리오의 7%에서 10%. 셋째, 인버스 ETF. 하락에 베팅하는 단기보험. 5%에서 10% 이내로만 써야 해. 넷째, 배당주. 하락장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우산. 패닉셀을 막아주는 심리적 방패야. 다섯째, 국민성장펀드. 2026년 6월 출시. 손실 20%까지 정부가 보전하고 소득공제 40%에 저율 분리과세까지. 이건 올해만 쓸 수 있는 카드야. 만약 2026년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5가지 무기를 장착한 사람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주식 100%로 가고 있는 사람은 계좌가 반토막 나서 3년을 회복에만 쓰게 될 수도 있어. 같은 하락장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야. 해결책은 세 가지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ISA 계좌 개설이야. 비과세 한도 200만 원에 초과분도 9.9% 분리과세거든. 중기적으로는 6월 국민성장펀드 출시 전에 가입 조건을 확인해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우선 자격이야. 장기적으로는 자산 배분 비율을 지금 이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세팅하고 매달 리밸런싱하는 습관을 들여. 그리고 마인드셋 하나만 기억해. 하락장은 적이 아니야. 하락장은 할인 시장이야. 공포에 파는 게 아니라 구조로 사는 거야. 다음 편에서는 국민성장펀드 가입하면 진짜 손실이 안 나는 건지 숨겨진 함정까지 전부 파헤칠 거야. 놓치면 후회해.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야. 경제교육 목적이야. 투자는 본인 책임이야.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위대한 K경제학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위대한 K경제학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